지기님 녹음 풀영상은 보셨나요? 아니, 풀영상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제가 봤던 거는 지기님이 학폭을 했고 음주운전을 했다 여기까지 봤는데 이제 그거 봤어요. 집내사정. 씨. 제가 이제 학폭하고 음주운전, 이거는 솔직히 뭐 우리 대선에 나오신 분도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 정도는 유튜버에게 너무 그 도덕적 잣대를 높이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집내 사정은 그거는 솔직히 좀 실드가 불가능하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데가 서울의 할렘이라고 부르죠. 신림동에서 살았었어요. 신림동에서 살아서 중학교도 이제 신림동에 있는 산골에 있는 진짜 막 되게 언덕배기에 있는 그런 중학교를 나왔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그런 건 많이 했죠. 애들끼리 막 고추 길이 같이 재보고 누가 더 고추 큰가 그런 거 하면서 놀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남녀공학이라면 그렇게 못했겠지. 근데 이제 남자 중학교다 보니까 뭐 성을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들은 상당히 많기는 했어. 근데 이제 집내 사정은 사실 이거는 신림동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야. 마계인천인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기님 약간 쉴드 영상이라고 보긴 뭐한데, 나도 어차피 진짜 깨끗한 놈이 아니니까 내가 이제 지기님 욕할 순 없다 이런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좌표가 찍혔어. 어떤 커뮤니티에서 죽창부대가 오더라고, 댓글로. 근데 그거 보고 이게 학폭 가해자들이나 그런 거 보고 죽창부대 와가지고 막 댓글 테러하고 이런 거 보면은 학폭 가해자 새끼들이나 그 죽창부대 새끼들이나 다른 게 뭔가. 유튜버분들이나 연예인분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그 죽창부대들이나 뭐 학폭 가해자들이나 사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악플다는 이 새끼들도 만약에 학교 다닐 때 힘이 있었으면은 내가 볼 때 학폭 가해자들 일진 애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았다라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커뮤니티에 좌표가 찍히고 나서. 하여튼 재밌는 세상이야. 진짜도 회생하는 방법이 한 달간 이웃들한테 토스트 돌려야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기님이 이미지가 되게 가정적이고 따님이 엄청 귀여웠잖아요. 저도 이제 지기님을 따님 때문에 알게 됐었거든요. 원래 제가 운동 유튜브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지기님 따님 때문에 봤었는데 뭔가 되게 좋은 아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집내 사정하고 엮여버리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저는 회생이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토스트 돌린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기님이라면 제 영상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은 차라리 가해자였던 사람을 매장할 게 아니라 그 학폭 가해자였던 사람이 학폭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후원을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학폭 피해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봉사활동 같은 거를 차라리 컨텐츠화해서 만들고, 학폭이 이렇게 안 좋은 거다라는 거를 컨텐츠화해서 자기가 나락을 가는 과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컨텐츠화해서 만들어서 학폭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기님한테 또 차라리 그게 더 나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저도 들더라고요. 그 댓글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복귀하시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거 구독자분들은 지기TV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이 되게 궁금해. 지금 지기가 날아가는 건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이재명부터 구속시켜야. 러프 휘발유님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어렵네요. 나이가 들수록 선악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좀 더 어릴 때는 뭔가 명확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노윤성님이 저는 정상적으로 성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선과 악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무조건 선이고 이쪽은 무조건 악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갖고 있었는데, 커가면서 진짜 많이 바뀌었어. 악이라 그래서 정말 악인 사람은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고, 선이라 그래서 정말 선인 사람도 내가 볼 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모호해지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타이밍 봐서 폭로하는 애들이 더 악하다고. 지기님 영상을 올리고 나서 커뮤니티에 있는 친구들이 막 와서 댓글을 다는데, 이성적인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한다 그래서 막 이상한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이성적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성적인 사람들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런 학폭 가해자들이 방송 매체에 나와서 학폭 가해자를 방송 매체에서 봤어. 그러면은 어렸을 때의 트라우마가 생각이 난다는 거지. 그거는 저도 한편으로 이해는 되더라고. 만약에 그런 일이 나한테 있다. 학폭 가해자였던 애가 유튜브나 뭐 연예인이 돼서 떡상을 해.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끌어내리고 싶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내가 피해자라면. 근데 이제 제일 이해 안 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이죠.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데 자기는 방관자였던 애들인데, 대부분 뭔가 유명인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끌어내리려고 막 죽창 들고 찾아가가지고 막 부모 욕하고 막 이런 애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은 아니 이 새끼들은 씨발 그 학폭 가해자랑 다를 게 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학폭 가해자나 자기가 학폭 피해자가 아닌데 그런 가해자를 봤을 때 죽창을 들고 가가지고 막 부모 욕하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면은 야 이거는 참 희한하다. 쟤네들이 학폭 가해자들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참 신기했습니다. 괴롭히는데 나서가지고 학폭 멈춰 이러는 애가 있을까? 제 학창시절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다녔을 때 뭐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애가 있을 때 그 괴롭힘 당하는 애를 보호하려고 야 괴롭히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서는 애는 단 한 명도 못 봤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방관자이거나 학폭 가해자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 제외하고는. 사과 타이밍이 눈에 보인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만약에 유튜브로 이렇게 떡상하지 않았다면 과연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히 사과 안 했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요? 학폭 가해자인 애들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일부러 사과를 하는 케이스가 몇이나 있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 당해봤는데 사실 당하는 입장에서는 가해자나 방관자나 다를 바 없이 느껴지더라고요. 학폭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붕괴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학폭 피해자들인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 한 달 인생님한테 되게 동감을 해요. 그러니까 나도 방관자였으니까 그 뭐랄까 피해자들한테 미안한 마음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가해자를 내가 욕한다 이게 나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 죽창 들고 달려드는 애들 보면 이 새끼들은 그럼 그렇게 자기가 방관자도 아니고 다 피해자인가? 약간 이런 생각은 들어. 주도적으로 괴롭힌 친구가 2명이고 그 무리가 6명이고 그 중에 지기가 있고 마냥 방관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기라는 분을 방관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지기라는 분은 가해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기라는 분은 방관자가 아니라 집내사정을 했잖아. 집내사정. 그거는 가해자로 봐야지 당연히. 그걸 어떻게 방관자로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나 역시도 방관자였는데 내가 그거를 말리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편으로 그걸 보고 약간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렇게 있었던 친구들 중에 저도 한 명이었는데 내가 과연 그 가해자들한테 뭐라고 손가락질 할 그게 되냐 이게 제 얘기죠. 근데 사람들 참 신기한 게 군대에서 괴롭힘 당하고 적응 못하고 이런 사람들 모아서 같은 생활관 쓰게 하니 또 거기서 괴롭히는 애들이 생기고 야,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 사람이 결국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계급을 나눠.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본능이야, 본능. 그 상위 포식자들이 있으면 항상 하위 포식자들을 괴롭히고 이게 솔직히 학교 다녀본 사람들 다 알잖아요. 학교 다녀본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상위 포식자가 아니었어도 자기가 그 하위에 있는 피해자들이 아니고 중간에 있던 계층이어도 그 중간에 있던 계층 중에서도 미묘하게 급이 있잖아. 학창시절에 자기가 안 느낀 사람 있어요? 다 느끼지. 남자애들이 그게 특히 더 심한 것 같아. 성악설이 어느 정도는 맞다. 저도 많이 느껴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도 보면은 뭐랄까 내가 아기가 있어서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특히 더 하거든요. 저는 아들만 둘이니까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물건 던지면 안 된다. 막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거지. 가정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은 그런 친구들이 나이 먹고도 소리 지르고 친구들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게 그런 친구들이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이랬던 아이들이 커서 크고 나서 실제로 정신을 차릴 수는 있잖아요. 괴롭힘을 하는 아이라 그래서 성인이 돼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 아니거든요. 정신을 차리는 애들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정신을 진짜 차리고 자기가 올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친구들을 다시 완전하게 매장을 시킬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학폭 피해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건 학폭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강한 신체와 멘탈을 갖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도 대놓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는 남을 것 같네요. 이 전예일님이 하는 말이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운동이 진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몸이 커지면 남들의 그냥 대우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확실히 있어요. 저도 이제 말랐던 시절이 있고 지금 이제 한 100kg 되니까 이렇게 100kg가 된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랐을 때의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와
지금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는 정말 180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예일님이 말씀하신 요런 거는 정말 100번 공감을 하죠. 분명한 건 괴롭힌 사람은 나중에 괴롭힌 거 부정하면 안 돼. 높은 자리라도 못 올라가고 본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이거는 진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성공을 했다, 혹은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들한테 100번 사죄를 하고 그에 합당한, 이게 원래 인생이라는 게 보상은 결국에 이겁니다. 말로 보상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이걸로 보상을 해야지. 만약에 지기님이 왜 몇 년 전에 그 피해자 찾아가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를 제대로 줬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이거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 하고 몇 번 만나고 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고, 이거보다 확실한 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금융치료만큼 좋은 치료가 어딨어. 사춘기 시절에 호르몬 때문에 해도 되나요? 이 비용신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이런 정신 나간 새끼들, 이런 애들이 그 무슨 커뮤니티 같은 거 하는 애들이에요. 갱갱갱, 이런 비용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약간 장애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뭔가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대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안 봐. 전체적인 맥락을 안 보고 딱 단어 몇 개에 꽂혀가지고 저렇게 짓거리는 애들이, 커뮤니티에서 온 애들이 대부분 저래요. 되게 신기했어 이번에. 저 지금 갱갱갱 저런 애들이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온 애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데서 이렇게 짤을 따가지고 짤만 이렇게 뿌려놨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와가지고 저렇게 쓰고 있는 거야. 저 도라이지. 저런 걸 보고 우리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족이네. 조선족이네. 전체적인 맥락은 전혀 이해를 못해. 이거 답변해준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진짜 웃긴 애들 너무 많아. 이번에 커뮤니티 거기에 좌표 찍히고 나서 저런 애들만 계속 오니까, 한편으로는 진짜 재밌다. 대한민국이 선동하기 정말 좋은 나라구나.